안녕하세요. 몸맘 TMI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질 코칭 마스터 김은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질 코칭 마스터 양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질 코칭 마스터 양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세 명이 합체를 했어요. 맞아요. 합체했어요. 제가 좀 바빴어요. 네, 저희는 안 바빴고요. 제가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방학 때도 맞아요. 육아라지 할 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운동선수 어머니시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가끔 안 나오시면 그런가. 네. 제가 이번에 전라도를 엄청 많이 갔다 왔어요. 전국구. 네, 눈발을 날리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네, 전라도 갔다 맞네요. 왔어요. 눈도 많이 왔네요. 맞아. 거기 시방 아니었지. 또 다행히 성적이 잘 나오는 또 그럼요. 학교 선수들이기 전라도를 때문에 씹어먹고 왔습니다. 와, 일단 축하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랜만에 세 명이 같이 기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7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짠. 네, 장군이 보이죠? 7번의 키워드는 정복자, 승리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장군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죠. 정복을 하고 무언가를 성공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혼자 하진 않죠. 많은 군사들과 함께 그런 위협을 이뤄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7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뭔가 통솔력도 있고, 그리고 일단 대장이죠. 쉽게 말해서. 누구를 추정하기보다 내가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에 집중하는 엄청난 집중력을 또 발휘를 해서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어내는 아주 멋진 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항상 해오다 보니까 성공의 경험이 많죠.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고, 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두 색깔의 말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만큼 집중력이 강하다. 예, 그래서 두 개의 목표를 한 번에 추진하는데도 가능한 그런 실력자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앞서서 많은 리더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네. 교황과 같은 리더도 봤고 황제와 같은 리더도 보았는데 이 정복자 이 리더는 내가 앞에서 이렇게 뭔가 진두지휘를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맞아요. 행동파의 그런 리더예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신뢰를 가지고 따라온다. 그런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는데 그걸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쓰면 이렇지만 만일 이렇게 기질 발휘를 잘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이너스의 그림이 상황이 나오겠죠. 네, 파에톤의 추락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파에톤은 우리가 잠깐 보면 그 그리스 신화의 아폴론, 태양신의 아들. 네.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인데 아빠를 보지 못하고 컸죠. 근데 내가 이제 아들인 걸 아니까 저도 태양의 마차를 끌어보고 싶어요 라고 아빠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아빠가 그걸 허락했고, 근데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제 엉망진창이 되죠. 맞아요. 엉망진창이 돼요. 왜냐면 아빠는 늘 아침에 그 마차를 끌고 하늘의 그 중앙을 딱 지나서 해가 지는 때까지 태양의 마차를 쫙 안정감 있게 늘 매일매일 해오던 것이 아폴로의 일 중에 하나였는데 파이톤은 그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욕심은 나고 내가 저걸 해보리라. 그런데 실력이 조금 부족했을 때, 내가 어떤 방법조차 모를 때 무조건 자신감만 가지고 나섰다가는 이 파에톤이 추락한 것처럼, 파에톤이 마차도 추락하니 태양도 굴러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막 불타오르고 난리가 났겠죠. 예,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게 이 마이너스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7번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 내가 조금 준비가 좀 덜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라든지 또 하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런 불안함이나 어떤 힘듦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 혼자 막 앞서 나갈 때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상황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7번의 기질을 지금 마이너스로 쓰고 있다 생각하고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갈 수 있는지 체크도 하고 그러면 아주 멋진 7번의 기질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로 본 그림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저희가 이제 7번의 기질의 실예를 이제 살펴볼 건데 많이 있죠. 벌써 여기서만 해도 3분의 2예요. 그렇네요. 네, 두 3분의 마스터님이 누구일까요? 다 네, 7번이 선전 기질이시고 저도 7번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참 신기했죠. 네, 맞아요.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7번 현천을 갖고 계신 분들은 꽤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은데 이제 근래에 아주 가까운 시일에 내에 만났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아가씨였고 36세 직장인이셨는데 본인이 너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이렇게 느리고 게으르고 굼뜨고 막 이렇게 단어들을 막 붙이면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느리고 게으르다고 본인 스스로가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먼저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니까 물어보니 자기는 뭘 이제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해야겠다라고 책을 막 산대요. 책 서점에 가서 막 싸서 갖다 놓고 그걸 잔뜩 쌓아놓고 진행을 안 한다는 거야.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 때는 이제 뭔가 내가 부족하고 채워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셔서 구입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막상 사다 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쌓아놓고 읽지를 않는다면서 의외로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을까 했더니 그거 말고는 자기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쭉 움직인대. 뭘 사러 가야지 하면 앉아서 집에서 반바지 차려입고 옷을 푹 입고 쫙 나가서 그걸 쫙 사갖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 이후에는 뭔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직장에서는 그게 목표인가 봐요. 아니, 마음이 떨어졌어. 아까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 직장에서는 어떠냐? 집에서는 이제 내 개인적인 생활은 그런데 직장에서는 어떠냐 그랬더니 직장에서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직책이 있으니까 오더를 이제 밑에 있는 직원한테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오더를 내린 직원들끼리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덧 도대체 뭐 주임님이든 뭐 그 직책 오더를 내리는 그분한테 여기 왜 계시냐고 이런 식의 직원들이 얘기를 한다니까 자기도 거기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맞아. 기다리지를 못해. 성격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7번을 잘 쓰고 계시는데 왜 본인은 자기 스스로 봤을 때 게으르다더니 이제 기준이 높은가 봐요. 아까 여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순간 자기가 해야겠다는 목표에 행동을 하지만 그 이후의 목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분한테 피드백을 해드렸거든요. 이제 본인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책을 막 샀어요. 그 다음에는 책을 내가 하루에 이 책 한 권을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읽어서 내가 이걸 다 읽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가 빠진 거잖아요. 지금 사는 거에만 목적을 두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피드백을 제가 했더니 본인도 깜짝 놀라시면서 게으르지 않은데 너무 빠른데 너무 빨라서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추가 계획을 안 세우고 행동만 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 스스로는 충분히 7번을 활용하는데 이 7번의 장점이 현장형 리더인데 그 현장형 리더에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 이런 건 엄청 빠르고 몸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맞대요. 근데 그 이후에 목표의식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세부적인 게 좀 따라주면 좀 더 완벽한 7번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저 또한 또 7번으로 인해서 흥할 때도 있었지만 망할 때가 더 많았다는 사례를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그분과 공감되는
그 형성되는 게 너무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아,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우리 그 양지연 선생님 얘기하실 때 이렇게 네. 들었을 때 네. 생각난 부분이 이 7번 기질이 네. 목표 순간 내가 탁 땡겼어. 되게 움직여. 즉흥적인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래서 네. 행동을 했는데 뒤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들이 혹은 장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엄청 멋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7번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7번이다. 맞아요. 안에서 7번이다. 네네. 아, 좀 슬픈데요. 그래서 맞아요. 7번의 이 행동파, 네. 현장형, 뭔가 어떤 조직이나 팀, 뭐 가족 내에서도 네. 앞장서는 사람이 있으면 좀 활기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이 7번의 리더들 옆에는 항상 자청형 있어야 멤버처럼 돼요. 있어야 그 돼요. 세부 계획들과 뭔가 이 그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서브 리더들이 있다라고 있어요. 하면 엄청 멋있는 엄청난 리더가 거예요.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을 둬야 네. 빛나는 기질이 저는 7번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요. 그러면 제가 속해 있는 회사에 이렇게 탑 오너도 네. 7번 기질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엄청 멋있어요. 막 먼저 앞장서고 솔선수범하고 되게 멋있고 책임감 있고. 근데 그 계획력에 있어서 약간 몇 프로가 부족한 게 좀 유지가 잘 안 되나 봐요. 아니 뭔가 이렇게 데이터적인 거나 뭐 이렇게 뭔가 좀 친밀함이 떨어지는 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거예요. 플러스가 되었으면 이번 프로젝트는 완벽할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또 최고 리더니까 밑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게 그래서 아쉽네요.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내가 어떤 그 조직을 다 성공적으로 모두를 끌고 갈 때는 중간에 이제 키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분들을 잘 케어해야 돼요.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맞죠. 4번의 기질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제 우리가 어. 앞으로 하겠지만 또 네. 8번의 기질이 있거나 네. 또 5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현장형의 리더가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구체화하고 조직화하고 완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머리형의 사람들 있죠. 머리형의 네. 기질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하면 이 7번에 있는 리더는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친밀한 약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머리형의 네. 사람들을 주변에 두시면 참 좋겠다. 7번의 맞아요, 리더는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7번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근데 잘 안 하죠. 왜냐면 남의 말을 진짜 지금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분 7번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7번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누군가 말해서 딱 들었는데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 거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뭐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내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대장이 2명인 거잖아. 엄마 아빠는 동등한 관계니까. 그럼 다른 한 명이 태클을 걸면 싸움이 될 수가 싸움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7번의 리더들이 그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10개는 아니지만 10개 중에 한 번이라도 듣는다고 하면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저는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서 뛰어다니는 모습, 노는 모습만 봐도 너 7번 기질이구나 이거를 알 정도로 좀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기질이 7번 기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않는 기질들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딸 키우기 힘들어요. 딸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아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게 뭐 속상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몸 육체적으로 계속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가면 총알같이 뛰어나가서 엄마가 막 쫓아다녀야 되는 막 넘어질까 뭐 할까 막 또 엄마들이 걱정 근심이 많은 그런 기질 어떤 안전 불감증이 있는 그런 기질 번호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이라고 하면 더더욱 7번의 자녀들을 키울 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고 하실 수가 있죠.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막 사방팔방 다 다니니까. 그래서 7번 기질은 어른이 되었을 때 먼저 몸으로 뛰는 행동파 리더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릴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다. 그래서 운동하는 친구들이 7번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 그리고 운동 선수가 안 되더라도 이 7번 기질들은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나가서 몸을 에너지가 해야 너무 많죠. 그래야 본인들도 즐거워하고 재밌어요. 맞아. 노는 것도 앉아서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대끼면서 맞아. 하는 놀이들을 7번들이 훨씬 좋아해요. 맞아. 근데 이런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이 강해서 이런
자기 주도적인 이 7번의 네. 기질의 자녀들을 네. 자기 뜻대로 키우겠다고 자꾸 누르는 거죠. 어. 안 돼.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해라고 자기 생각대로 끌어가고 이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이 폭발을 해야 될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거나 좀 우리가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아이들 키울 때 이 7번 기질 부모님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사실 저희 팀 안에 막내가 다니는 야구팀 안에도 이 7번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운동도 잘하고 운동 실력도 좋고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엄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본인이 풀 그것을 밖에 나와서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푸는 거예요. 기모를 부수기도 하고 친구들랑 괴롭히는 장난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길어지거나 많아지거나 심해지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전학 온 것도 그런 이유였는데 또 다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이유도 또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부분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훌륭한 선수로 될 수 있는데 부모가 정말 이 큰 범위의 울타리 안에서 삐뚤어지지 않게만 이렇게 가이드하고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네. 주도적으로 하게끔 네. 양육을 했다라고 하면 너무 멋지게 큰 어른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부분. 그래서 저는 이 기질 분석, 어떤 TMI 어떤 네. 기질 도구가 부모님들이 잘 알아서 나도 알고 내 자녀의 기질을 잘 알고 네. 그 자녀의 기질답게 키웠을 때 부모님들이 원하는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학원 가는 것보다 기질을 내가 배워서 아이들에게 기질을 맞게 양육을 한다라고 하면 맞아요. 훨씬 더 멋진 아이로 그들이 자기의 꿈을 이뤄내는 그런 네. 어른으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7번을 갖고 있는 네. 아이들, 네. 7번의 어른들, 네. 그 7번 기질을 가진 분들은 속도감을 좀 조절해야 되는 부분, 네. 내가 뭔가 행동할 때 네. 브레이크를 한번 거는 부분, 그리고 그의 생각이 맞다고 해서 따라주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 기질 그렇죠.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친구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저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부모님이 좀 달랐죠. 저도 이제 7번임을 밝히면서 천천히 7번이었지만 그렇게 억눌린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고 자랐거든요. 네.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하고 싶은 걸 또 못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부모에 따라서 나의 기질이 잘 발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고민이 있을 때도 부모님한테 고민을 털어놓거나 친구들하고 의논을 하거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7번이 좀 주도성이 강하잖아요. 나는 주도적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민에 빠져있긴 하지만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무슨 생각으로 정착이 되냐면 털어놔서 그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한들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정할 것 같은데 시간 낭비. 물어보나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다 커서 취업을 할 때도 그냥 제가 알아서 진로를 정하고 면접 보고 이제 합격됐을 때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질을 알았을 때 두 분에게 저는 7번처럼 그렇게 진취적이고 막 주도적이고 행동하고 막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지만 돌아보면 그래도 7번 쓰면서 자랐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우리 마스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래도 억눌린다는 느낌 없이 성장을 했던 이유는 부모님이 저의 기질을 알고 대응을 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의 기질이 마침 저희 부모님들은 그냥 두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다 보니까 저것에 대한 불편함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내가 나의 기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 기질을 알면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잘 디자인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주도성이 아주 강한 7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몸만 TMI 연구소 유튜브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